요즘은 젊은 친구들이요. 영상 10분 넘으면 안 보더라고요. 네. 아우 너무 길다고 하면서 짧은 거 보시는데 또 이 친구들이 무조건 짧은 거 보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또 넷플릭스 같은 데 가시면 또 10편짜리 막 10시간짜리 20시간짜리 그런 것도 보세요. 그래서 긴 거 아니면 짧은 거. 잘 만든 거 아니면 덜 만든 거 이런 식으로 사실 알게 모르게 우리 시장이 계속해서 양극화가 되고 있죠. 패션 시장도 양극화의 굉장히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렇게 경기가 나쁜데 럭셔리 브랜드들은 매출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네. 그러면서 또 합리적인 가격의 브랜드들도 잘 나가고 있죠. 문제는 중간층에 있는 브랜드들, 백화점에 입점되어 있는 애매한 그동안 우리의 평균쯤을 담당해줬던 그런 쪽의 시장들은 또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잘 보시면 이런 어떤 시장이 전반적으로 양극화되고 있으면서 약간 우리가 어떤 전략을 세울 때 뭔가 보편적인 사람들, 어떤 보통의 니즈들, 대중적인 니즈들 이런 것들을 타겟팅해서는 조금 살아나기 힘들다. 이제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거를 유독 올해 키워드로 뽑으신 이유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 평균이 사라지는 현상은 양극화나 아니면 또 사람들의 맞춤화 혹은 하나의 플랫폼이 시장을 흡수해버리는 단극화 뭐 이런 것들로 저희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현상들은 벌써 5년 전부터 네. 그죠? 사실은 굉장히 휩쓸었던 그런 현상들인데 그거를 저희가 이제 2023년의 트렌드로 선정한 이유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저희가 첫 번째 키워드로 선정을 했죠. 이렇게 경기가 나빠질 때는 사람들이 지갑을 쉽게 열지 않고 정말 저 제품은 나를 위한 제품이다. 내가 저걸 사야겠다. 이렇게 확신이 생길 때 그럴 때 지갑을 열기 때문에 이제는 좀 무난하게 전략을 세우지 마시고 조금 부담스러우시겠지만 시장을 좀 작게 보시라 이런 메시지를 담고 싶었어요. 그래서 시장을 좀 날카롭게 잡으시고 그래서 작은 시장에 집중하셔야 오히려 이 평균이 아닌 아주 소수의 사람들을 집중하셔야 기업들이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 거다. 이런 메시지를 담고 싶어서 저희가 이렇게 키워드를 정했고요. 실제로 저희도 한국의 기업들과 제품 개발이라든지 전략을 세울 때 마음이 불안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장에서 가장 보편적인 니즈는 뭐지? 어떤 사람들이 가장 많지? 그거부터 보고 전략을 세우는데 그렇게 해서는 이제는 사람들의 지갑을 열 수 없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어서 저희가 이 조금 흔한 이 개념을 조금 첫 번째 키워드로 강조를 한번 해봤습니다. 또 하나 아까 말씀해 주셨던 건 이제 소비자 입장일 텐데 체리 슈머라는 게 뭔지부터 또 좀 설명해 주시죠. 체리 슈머는 완전 불황기 소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체리 피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원래 케이크 먹을 때 가장 맛있는 체리만 쏙 빼먹는 얌체 같은 사람을 뜻하는데 요즘은 소비자에게 많이 씁니다. 기업의 혜택들만 쏙쏙 빼먹고 실제로 그 회사의 제품과 서비스는 절대 구매하지 않는 이런 블랙 컨슈머들을 체리 피커다라고 조금 부정적으로 쓰는데요. 2023년이 되면은 역시 경기가 나쁠 테니 또 언론에서 경기가 나쁘다고 계속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아무래도 내가 돈을 잘 쓰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하실 거고 또 가능하면은 내가 쓰고 있는 돈들이 나에게 효용을 주게 그렇게 아마 전략을 세우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키워드는 이렇게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불황기라고 해서 나의 소비 욕망을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의 소비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사람들의 등장. 이것을 저희가 체리 슈머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네. 그 체리 피커랑 체리 슈머는 좀 다른 건가요? 부정적, 긍정적 그렇게 들리기도 하는데. 네, 체리 피커는 조금 부정적으로 그동안 우리가 소수의 블랙 컨슈머를 지칭했다면 어쩌면 2023년에는 대한민국의 모든 소비자가 체리 피커처럼 행동할 수도 있겠다. 이게 저희 이제 생각이었고요. 그렇다면 조금 부정적인 단어보다는 약간 완화하자 해서 체리 슈머라고 이름을 살짝 바꾼 겁니다. 대표적인 게 사실 경제가 나쁘면 가성비 소비가 뜨죠. 네, 그렇죠. 사실 체리 슈머가 대표적인 가성비 소비인데 이 가성비 소비 중에 예전과 달라진 가성비들을 저희가 모아놓은 것이 체리 슈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가성비는 보통 양이 많고 값이 싼 제품을 얘기하죠. 제가요. 30만 원짜리 무려 와인이 한번 먹어보고 싶은 거예요. 무리하면 평생에 한 번 먹을 수 있죠. 그렇지만 이성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와 요거는 조금 아니다. 내가 이거를 차라리 저축을 하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인터넷을 검색을 한 다음에 요 30만 원짜리 와인과 가장 유사한 맛이 난다고 알려져 있는 2만 원짜리 와인을 마트에서 사서 먹는 거예요. 요거 가성비잖아요. 옛날 가성비입니다. 요즘 소비자들은 그런 식으로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지 않고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 욕망을 충족시킵니다. 예를 들면은 저기 잠실에 가시면 보틀벙커라는 와인 가게가 최근 생겼는데요. 거기서는 요 30만 원짜리 와인을 잘라가지고 조각 내서 한 잔씩 팔아요. 거기를 제가 가가지고 그거 한 잔만 먹어보는 겁니다. 두 잔은 안 먹어요. 그렇게 한 잔 먹어보면 30만 원짜리 와인이 이런 맛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죠. 거기서 만족하면 이게 요즘 소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가성비라고 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식으로 뭔가 소비를 조각을 내든 아니면 다양한 전략을 세워서 나의 어떤 소비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어떤 현명하고 알뜰한 소비자들의 등장 이런 것들을 체리 슈머에 저희가 담았습니다. 체리 슈머들의 소비 특징을 보시면 내가 불황기니까 모든 소비 욕망을 포기하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조금 내가 실용적이고 해야 하는 소비들은 어떻게든 새로운 방법들을 찾아서 알뜰하게 소비하시고 그 와중에 내가 정말로 갖고 싶은 것은 완전히 몰입해서 투자를 아끼지 않으시기 때문에 오히려 앞서 평균 실종에서 말씀드린 것 같은 양극화, 소비 차원에서의 양극화도 이 불경기에는 훨씬 더 심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경기 침체가 뭐 처음 아니다라는 얘기를 저희가 계속 하고 있는데 가장 가까웠던 게 2008년 금융위기 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그때의 그 소비의 모습과 내년도 2023년 소비의 모습은 많이 다를까요? 어떨까요? 네, 뭐 일부는 반복될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불황기에 일반적으로 나타난다는 소비 특징들이 있거든요. 립스틱 효과라고 해서 네. 사람들이 뭐 화장품을 전부 다 바꾸기보다는 립스틱만 바꾼다. 옷을 전부 다 사기보다는 스카프만 바꾼다. 이런 것도 있고요. 또 불황기에는 여성들의 치마가 짧아지면서 사람들이 신체적 매력을 뽐낸다. 뭐 이런 어떤 일반적인 속성은 반복되겠지만 그렇지만 2008년과 지금은 소비자가 바뀌었고요. 네. 그리고 또 이 시장 환경이 바뀌었고 사람들이 자신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초점을 맞춰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만약에 짜장면을 시켜 먹고 싶잖아요. 그런데 지금 배달비를 찾아보니까 배달비가 7,000원이에요. 그럴 때 그 짜장면 시켜 먹는 것을 포기하고 그냥 짜장라면을 한 개 먹어요. 그거는 옛날 형태인 것 같고요. 네. 요즘은 또 플랫폼이 얼마나 발달돼 있으니까 특히 이제 뭐 동네 커뮤니티 이런 것도 있고요. 거기에 글을 쓰는 거죠. 제가요 1시간 있다가 짜장면 시킬 건데 같이 시키실 분 찾습니다. 그래서 동네 커뮤니티에서 사람들을 모아서 그렇게 구매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때와 비교해서는 기술이 바뀌었고 우리의 환경 인프라가 바뀌었고 또 그것을 소비하는 사람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어떤 불황기의 일반적인 특징과 그것과 또 차이나는 어떤 변화 환경에 의한 특징들 요것들을 구분해내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궁금한 게 2008년에 지금에 비해서 그런 패턴들 매년 바뀌는 것들 또 그리고 평균 실종이나 체리 슈머처럼 어떻게 보면 예전에 본 듯한 그런 내용들을 올해 다시 강조하게 된 이유에는 뭐 기술의 발달이 많이 영향을 미쳤나요? 아니면 세대가 지금 해주신 말씀을 들어보니까 두 가지 요인을 말씀하시는 것 두 같은데 가지는 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가장 먼저는 소비자들이 좀 바뀌었죠. 네. 뭐 자신의 욕망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효능감이 높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어떻게든 해결하겠다라는 어떤 자신감이 있는 소비자들. 그래서 세대가 일단 바뀐 것도 가장 유효하고요. 또 이 세대들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사실은 이들을 지원해주는 각종 기술의 발전, 경제 환경의 변화, 인프라의 성장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같이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